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보고 바로 하는 영어 수업의 써니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림 사전으로 영어 수업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저희가 그림 사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리소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영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 잠깐 맛보기를 보여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진짜 책 내부로 들어가서 어떻게 영어 수업에 활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내부를 이렇게 보시면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테이블 오브 컨텐츠를 보시면 토픽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처음으로 살펴볼 것은 the alphabet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알파벳 페이지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림 사전이지만 이것은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 사전이기 때문에 알파벳이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에도 동물 중에 자주 나오는 동물이 하나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바로 다이너소어. 그죠? 다이너소어가 있어요. 그래서 매 페이지마다 공룡이 나오는데 그것을 아이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재미있게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Where is the dinosaur? 이렇게 물어보시면 애들이 Right here 하고 포인트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다이너소어를 얘기하면서 D is for dinosaur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D is for dinosaur 하시고 이제 다른 알파벳들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아는 그림들을 먼저 살펴보면 애들이 더 잘 학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look at this, what's this? 해서 물어보는데 애들이 cat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cat은 뭐로 시작하죠? C로 시작하죠. 그래서 C is for cat 하면서 그 알파벳 레터들을 하나씩 아이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다 하신 후에 보시면 이제 아이들의 이름까지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나오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What's your name? 우리들이 지금 다른 동물들, 다른 사물들의 이름을 배웠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의 차례예요. 그래서 What's your name? 하고 물어보면 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 My name is Sunny, Sunny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How do you spell it? Can you spell it?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아는 애들도 있을 수 있고 모르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저희가 알파벳을 하나씩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아이들의 이름의 철자를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 이름은 써니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보시면 S를 찾아야 되죠. S는 지금 snake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S is for snake. U is for umbrella. 이런 식으로 같이 아이들의 이름까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알파벳을 이제 아이들이 배웠는데 조금 더 할 수 있는 액티비티를 알면 좋겠죠. 그래서 몇 가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air writing, 그리고 find your partner, 그리고 personalization을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air writing을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가 이제 알파벳을 이렇게 배우고 나서 아이들이 직접 써볼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면 좋겠죠. 근데 먼저 다 같이 한번 써보고 해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손을 허공에 대고, 손을 허공에 대고, 그리고 이제 적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C를 적는다.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이 C를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시면 애들이 따라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근데 유의사항은 선생님도 아이들도 손을 허공에 대고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누굴 보고 있죠, 보통? 학생들을 보고 있죠. 그러면 아이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죠? 거꾸로 보이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거를 유의해 주시고 선생님이 뒤 돌아서 이렇게 허공에 대고 써주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air writing을 같이 해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find your partner 같은 경우에는요,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데, 아이들의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그룹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단어와 그 단어의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의 이제 첫 번째 글자, 네, 그거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적힌 카드를 그 그룹 1한테 주시고, 그룹 2에는 그림 카드를 아이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활동 이름이 뭐죠? Find your partner이죠. 그래서 그 첫 글자를 가진, 그리고 매칭되는 그림을 가진 네, 아이들이 이제 막 가서 자기의 파트너를 찾는 거예요. C 하면서 찾아요. 그러면 이제 cat 하면서 C를 찾겠죠. 그리고 A도 똑같이 A 있는 애가 ant 그림을 가진 아이를 찾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find your partner activity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냥 simply 단어만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알파벳만 딱 공부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personalizing을 할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적용을 시킬 수 있죠. 그래서 아까는 자기 이름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기서는 자, 어떻게 하시냐면 학생들이 자기 이름을 이제 어떻게 쓰는지 배웠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일단 적어봐요. 네, 적어본 다음에 선생님이 그 알파벳 레터가 있는 그 카드를 이렇게 들어주세요. 뭐 C면 C, A면 A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나씩 드시는데 드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A, B 이렇게 하나씩 드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만 그러시면 사실 아이들이 더 얘기할 수 있도록 하실 수도 있으시죠. 그래서 반 아이들도 다 같이 보면 what is it? 하면은 A 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를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점이 되는 활동은 바로 이 마지막 단계. 그래서 아이들이 그 자신의 이름의 앞 글자를 딱 보고 듣게 되면 뭘 합니까? 앞으로 나와서 선생님과 하이파이브를 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이름 그리고 그 앞 글자인 철자를 인식을 하고 와서 하이파이브까지 하는 게 이 액티비티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A 들면은 이렇게 에이미라는 앞 글자 A를 가진 학생이 와서 하이파이브를 해줄 수 있도록 네,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알파벳 액티비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보통 저희가 Picture Dictionary를 수업 시간에 활용해 보시면서 사용할 수 있는 액티비티들이 있겠죠. 보편적으로 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수업 시간에 활용하실 수도 있고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그래서 look and find 같은 경우에는 네, 간단해요. 지금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at the zoo이기 때문에 동물들이 나오죠. 그래서 동물 이름을 말하면 애들이 딱 보고 find 할 수 있도록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그 액티비티를 한번 보시면 이제 약간 더 어렵게 나왔어요. 애들이 조금 더 머리를 쓰게. 네, 그래서 뭐 find the dotted animal 아니면 뭐 find an animal who has kind of color 그런 컬러를 가진 애니멀을 찾아봐라. 뭐 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바로 직격으로 find the elephant가 아니고 뭐 find the animal who has long nose 뭐 이런 식으로 네, 조금 더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look and find를 할 수 있도록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할 것은 speed find예요. 찾긴 찾는 건데 네, 그냥 보고 찾는 게 아니고 네, speed이기 때문에 스피드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하시냐면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눠주세요. 네, 그래서 각 팀에서 한 학생들을 나오게 해주시고 선생님이 방금 동물을 봤기 때문에 그 동물 중에 하나를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그 소리를 듣고 레이스 해가지고 책에 가서 그 해당 애니멀을 탁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피드 게임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정확하게 딱 터치를 한 애가 포인트를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아이들과 학습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guessing game 같은 걸 해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시면 간단해요. 네. 어떻게 하시냐면 그 해당 애니멀을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이러이러한 동물인데 어떤 동물일까 하면 guessing하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act 할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냥 말로 설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몸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what's this? 하면은 아이들이 long nose, elephant 이런 식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데몬스트레이션을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아이들이 워낙 창의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해보고 다른 아이들이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해보셔도 재미있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퍼스널라이징이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적용을 해보는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가장 좋아하는 동물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간단한 방법이지만 아이들이 한 번 더 생각하게 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동물이 뭐더라? 내가 좋아하는 동물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유용한 액티비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때 지난번에 이 책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재미있는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노래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액티비티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책 안에 있는 Snap Goes the Crocodile 이라는 성을 가지고 한번 액티비티들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액티비티는 jump or raise hand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특정 그 노래 안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를 처음에는 골라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처럼 여러 개를 골라주셔도 돼요. 그래서 골라주시고 아이들이 노래를 듣고 노래를 같이 하다가 이 특정 단어가 들린다 하면은 점프를 하던지 아니면 raise hand를 하면 돼요. 네.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볼 건데요. 같이 해보실 때는 지금은 제가 앉아있기 때문에 raise hand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보실까요? Look, I'm an octopus. Here are my legs. An octopus, an octopus. Here are my legs. Look, I'm a bear. Here are my paws. A bear, a bear. Here are my paws.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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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 kangaroo. Look, I'm a monkey. Ooh, ooh, ooh. Listen, I'm a lion. Snap goes the crocodile at the zoo.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요. 앞전과 같은 액티비티이긴 한데 그룹을 한번 나눠서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룹 A 같은 경우에는 legs 그리고 bear 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손을 들 거고요. 그리고 그룹 B 같은 경우에는 look, listen 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손을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저는 지금 사람이 한 명이기 때문에 A 단어가 들리면 오른손을 제가 봤을 때 오른손을 들 거고요. 그리고 B 단어가 들리면 이렇게 왼손을 들겠습니다. Look, I'm an octopus. Here are my legs. An octopus, an octopus. Here are my legs. Look, I'm a bear. Here are my paws. A bear, a bear. Here are my paws.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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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 kangaroo. Look, I'm a monkey. Ooh, ooh, ooh. Listen, I'm a lion. Snap goes the crocodile at the zoo. 네. 자, 보시면, 네.
재미있는 노래인데 굉장히 아이들이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네. 그리고 이번 액티비티는 보시면 제스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리릭스를 한번 여기서 가사를 가지고 와봤는데 이 가사 안에서 제가 제스처를 넣을 것을 한번 다른 색깔로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뭐 만들어서 하시면 되세요. 사실 제스처를 다양한 제스처로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아이들과 같이 창의적으로 하실 수도 있고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거는 보시면 look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look 이라고 할 거고요. wings가 나오면 wings 할 거예요. 그리고 ears 하면 ears 할 거고요. jump 하면 jump 할 거예요. 그리고 우우우 많기잖아요. 우우우 할 거고요. 그리고 listen 하면 한 손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roar 할 때는 roar 할 거고요. 그리고 snap 할 때는 당연히 snap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제스처로 한번 같이 불러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 I'm a bat. Here are my wings. A bat, a bat. Here are my wings. Look, I'm an elephant. Here are my ears. An elephant, an elephant. Here are my ears.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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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 kangaroo. Look, I'm a monkey. Ooh, ooh, ooh. Listen, I'm a lion. Snap goes the crocodile at the zoo.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하셔도 되고요. 뭐 단어를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네, 제스처로 재미있게 아이들과 노래를 같이 하면서 해보실 수 있는 활동이세요. 자, 그런데 아이들이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제스처로 하는 걸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카운트를 해주시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How many animals are in the song? 이런 거를 머리를 쓰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약간 아이들이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지금 여러 동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이 총 몇 마리가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하게 해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서 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은 너무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싶지는 않다 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 나오는 가사에 그 단어 있죠. 예를 들면 뭐 지금 동물이 나왔으니까 뭐 bear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뭐가 나왔죠? crocodile도 있었고, 그죠? 그래서 그런 특정 단어를 하나 고르셔서 그 단어가 총 여기에 몇 번이 나오는지 뭐 이런 액티비티를 해보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이 사전 안에 있는 주제 중에 하나를 쿡 집어서 쿡 집어서 어떻게 수업에 연결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은 주제는요, 바로 My Family입니다. 네, 이번 달 5월인데 딱 맞는 주제죠? 그래서 My Family를 보시면 이렇게 가족들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한 여자아이를 먼저 보여주시면 되세요. 먼저 보여주시면서 She says what? Hello, I'm Emma. This is Emma. Her name is Emma. 라고 소개를 시켜주세요. And she says hi. 그죠? 그러면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Hello, I'm Emma 한 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자기 이름을 말하고 뭐라고 묻죠? 너의 이름은 뭐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주세요. What's your name? 하면 애들이 자기의 이름을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에마가 몇 살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Emma is 7.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Emma is 7. How about you? How old are you? 그럼 애들이 몇 살인지까지 얘기해 볼 수 있도록 네, 약간 발화를 약간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질문들을 던져주시면 되는데 그 그림을 보시면서 해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How many are in Emma's family? How many are in your family? Can you guess her family members? 자, 이런 질문들을 해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마지막 질문으로 넣은 게 뭐죠? Where is the dinosaur? 그죠? 다이너소어가 매 페이지마다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미를 줄 수 있죠. 그래서 그걸로 먼저 시작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Where is the dinosaur? 하면 애들이
찾아서 포인트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물어보시면 되죠. 뭐 how many are in Emma's family, how many are in your family 한 다음에 guess her family members. 지금 보시면 제가 일부러 그 그림은 그대로 뒀는데 그 단어들을 hide 했죠. 네,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guessing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단어의 앞 철자만 남기고 지웠어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딱 그림을 보고 누군지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몇 개를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활동도 같이 해보실 수 있으세요. Group Dictation이라는 건데요. 학생들을 small group으로 한번 나눠보시고 뭐 2명, 3명 정도로 그리고 플래시카드 아니면 픽처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픽처가 어떤 단어인지를 얘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한 명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 단어의 철자를 하나씩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물론 먼저 정확하게 한 사람이 그 한 팀이 포인트를 가져가겠죠. 네. 그런데 이게 쉬우신 분들은 당연히 센텐스로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이걸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런 귀여운 아이의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baby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애들이 첫 번째 애가 B를 적고 두 번째 애가 A를 적고 세 번째 애가 B를 적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돌아서 Y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뭐 이 학생 수는 이제 잘 맞춰주시면 되고요. 뭐 2명이 한 팀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그러면 이분하게 딱 넘어가겠죠. 네. 그래서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철자를 써볼 수 있도록 같이 협동심을 또 유발하는 게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요런 책 안에 있는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자, This is my family 라는 걸 알려주시고 이제 첫 번째 학생이 문장을 이제 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이제 적죠. 첫 번째 학생이 this, 두 번째 학생이 is, 세 번째 학생이 my,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학생이 family라고 적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show and tell 같은 활동도 해보실 수 있는데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생들이 지금 family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거를 이제 한테 적용을 시켜서 이제 자기 패밀리를 그려보는 거예요. 네. 자기 패밀리를 그려볼 수도 있고 혹은 자기 패밀리의 가족 사진을 또 가지고 와서 해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가족 사진 또는 그림을 그려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뭘 해야 되죠? 말을 해야겠죠. 텔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description, 그 그림 혹은 사진에 대한 description을 적는데 아이들이 레벨에 따라서 이걸 다 할 수도 있고 혼자서 그리고 혹은 완전히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단어만 적는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레벨링을 조금 해주시면 되는데 뭐 lower level 같은 경우에는 단어 하나씩만 적을 수 있도록 fill in the blanks 같은 걸 해주실 수도 있고 완전히 upper level, higher level 같은 경우에는 그 whole sentence를 다 적어볼 수 있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다 적은 후에 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림을 딱 보여주면서 자기 패밀리를 보여주면서 This is my family 하면서 그 디스크립션을 적었잖아요. 적은 것을 그대로 발표를 하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요런 빈 종이를 주시고 아이들이 그림을 보게 해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립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lower level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This is my까지는 주시고 빈칸을 주시면 아이들이 단어를 적어볼 수 있도록. 근데 이것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빈칸 보기 제시어를 줘야겠죠. 네, 그래서 뭐 This is my family, family 단어, 뭐 sister, 뭐 aunt, brother, father, mother 이런 단어 제시어를 또 따로 주셔도 상관없으세요. 네, 그리고 약간 upper level로 가면은 빈칸을 주는데 문장이 조금 더 복잡해졌죠. 네, 그래서 레벨에 맞춰서 빈칸을 주시면 되고요. 빈칸과 문장을 만들어서 주시면 되고 그리고 완전히 higher level로 이제 가시면 복잡한 문장은 물론 이게 그냥 예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문장들을 요소들을 그냥 스스로 적어볼 수 있도록 그냥 정말 순수하게 너의 가족을 소개해봐.
근데 먼저 적어보는 거야 해서 뭐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뭐까지 해주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네, 해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그림 사전을 영어 수업에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오늘 배운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재미난 수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